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가 된 여자입니다. 불과 몇 년 전 저는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요.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서 미칠 지경입니다. 그래도 제가 그때 그들에게 되갚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후회를 했겠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서 어디서 말은 못하고 다녔지만 그래도 오늘 여기서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묵혀왔던 앙금을 훌훌 털어버리겠습니다.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래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불우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도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대충 느낌만 알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할머니 집에 버리고 도망가셨어요. 도저히 혼자서 저를 감당할 수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부터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왔어요. 제가 어떻게 할머니 손에 자랐는지는 할머니가 다 말해주었죠. 제 인생의 전부는 할머니였고 제 인생의 목표도 할머니 호강시켜드리는 거였어요. 그만큼 저는 할머니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할머니에게 사랑을 받는 예쁜 손녀딸이었지만 밖에서는 달랐어요. 부모가 없다 보니 학창시절 내내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동네가 워낙 작다 보니 소문도 다 났고 그때는 할머니와 단둘이서 사는 게 친구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제 주위에는 친구가 없었고 늘 혼자 다녔습니다. 외롭고 심심하긴 했지만 슬프진 않았어요. 저와 제일 친한 친구인 할머니가 있으니 말이죠. 제가 집으로 달려가면 항상 할머니와 재밌게 놀고 같이 잠에 들어요. 그렇다 보니 저는 할머니와 노는 게 가장 행복했습니다. 평생 할머니와 둘이서 놀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살고 싶었지만 성인이 되다 보니 더 큰 세상을 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집을 떠나면 할머니는 혼자 있으셔야 하니 그것도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자기 걱정하지 말고 서울로 가서 열심히 일을 배우라고 했고 저는 할머니를 두고 혼자서 서울에 갔어요. 그래도 바쁜 와중에 전화도 드리고 연락도 자주 하면서 할머니와 계속 친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직업을 구할 수 있었고 점점 서울 생활에도 적응이 되어 갔어요. 나이도 어느덧 20대 중후반이 되었죠. 그런데 그때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저희 둘은 운명적으로 만났고 둘 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처음 봤을 때 왠지 모르게 이 사람과 결혼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남편과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도 너무 행복했어요. 저와 너무 잘 맞았고 듬직하기도 하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죠. 그리고 저희 할머니한테도 소개시켜주면서 셋이서 자주 여행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연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또래에 비해 어린 나이긴 했지만 저는 이 남자를 놓치기 싫었어요. 그런데 저희의 결혼은 남편네 집에서 반대하셨습니다. 없는 집 자식을 며느리로 삼을 수 없다고 말이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가족으로 들이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주제에 자신의 아들과 어떻게 결혼을 하냐고 했죠. 그런데 남편네 집에서 저에게 이런 막말을 하며 반대를 하시니 할머니도 반대하셨죠. 사람한테 저렇게 막말하는 집안에 어떻게 손녀딸을 시집 보내냐고 하면서 말이죠. 양가의 말이 다 이해가 되긴 했지만 그건 저희의 결혼을 막을 수 없었어요. 저와 남편은 양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산다면 시어머니의 괴롭힘도 이겨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남편도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땐 어려서 뭐든지 당당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괴롭힘이 정말 장난 아니었거든요. 남편과 저는 주말 부부였습니다. 남편이 지방에서 일을 하다 보니 주말이 되면 서울로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요. 저와 남편은 분명 분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 의미가 없었어요. 자기 집인 것 마냥 저희 집에 들어와서 있다가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막말을 하시며 괴롭히는 일도 잦았죠.
시누이와 저를 비교하며 저를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랑 결혼시켜준 자기들한테 고마워하라고도 했죠. 평일은 정말 지옥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회사에서 더 오랜 시간 있기도 합니다.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집도 잘 들어가지 않았어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으니 말이죠. 저는 내심 속상하긴 하지만 묵묵히 버텼어요. 이 사람들한테 지는 게 더 억울했거든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알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남편이 워낙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아끼기도 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았죠. 그리고 남편이 오면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계속 살아왔어요. 힘들긴 했지만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딱히 계획도 없었고 천천히 아기를 가질 생각이었는데 우연히 테스트를 해보니 임신이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너무 행복했고 기뻐서 날뛰었습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도 좋아해 주셨죠. 그런데 임신을 해서 좋아하는 것과 저를 괴롭히는 건 다른 일이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고 아직 안정기가 아니어서 스트레스도 안 받고 조심해야 하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예전과 똑같이 저를 괴롭히셨습니다. 집안일도 다 시키고 자기네들 빨래도 다 손빨래 시키면서 말이죠. 그들한테 저는 그저 가사도우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신하기 전에 그 일은 이겨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홀몸이 아니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몸도 제 몸 같지도 않고 입덧을 하니 요리도 제대로 못하겠었죠. 그리고 이렇게 괴롭히시면 혹여나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이라도 갈까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스트레스 받는 일을 전부 일기장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무슨 구박을 받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세하게 쓰기 시작했죠. 그런데 조금의 효과는 있었습니다. 한 번에 정리하고 나니까 묵힌 게 풀린 기분이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조금은 해소되었죠. 하지만 글로써 표현을 하는 건 한계가 있었어요. 거의 매일 일기를 쓰긴 했지만 과거에 제가 썼던 일기는 못 읽겠더군요. 아무튼 저는 안정기가 될 때까지만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산부인과에 진료를 받으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남편이 지방에 있어서 혼자 산부인과에 갔었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말을 하셨죠.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펑 하고 터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최근에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냐며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머릿속에서 시누이와 시어머니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 두 사람만 아니었다면 저의 아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들한테 화가 미친 듯이 났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아직 나이가 어리니 임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했지만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그들한테 화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 시누이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에게 이 소식을 알렸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 소식을 알리자마자 제 등짝을 때리시며 혼내셨어요. 너 다른 여자들처럼 헤프게 술집 가서 술 퍼마시고 그러는 거 아니니? 너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시켰어. 괜찮은 사람 구해서라도 아이 낳아. 이 말을 하시는데 정말 눈물이 미친 듯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 유산의 원인이 시어머니와 시누이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를 혼내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사람이 화가 너무 많이 나면 오히려 차분해지는 거 아시나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등짝을 맞으면서도 머리가 멍해졌고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 막말을 퍼붓고 집으로 돌아갔죠. 얼마 지나지 않아 지방에서 남편이 왔습니다. 제가 소파에 멍하니 앉아 허공만 바라보고 있으니 많이 위로해 주었죠. 저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있어준다며 휴가도 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저 대신에 집을 청소해주던 남편이 갑자기 안방문을 확 열며 들어왔고 제 눈앞에 뭘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제 일기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괴롭힐 때마다 썼던 것이죠. 그 안에는 세세하게 어떤 말을 저에게 했는지까지 다 쓰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기장을 남편이 발견해버린 겁니다. 남편은 대체 왜 이 사실을 자기한테 숨겼냐고 화를 내더군요. 저는 그 당시에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남편한테 말하지 않은 건 그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저만 조용히 하고 있으면 남들 눈에는 저희 집이 평화로워 보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혼자 묵혔고 결국 그게 독이 돼서 유산까지 해버리고 만 거죠. 남편은 제가 눈물을 흘리니까 저를 안아주며 그동안 몰라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말을 듣는데 눈물이 미친 듯이 났고 저희는 그 자리에서 둘 다 오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당장 저희 집으로 오라고 했죠. 시어머니는 자기 귀한 아들이 오라고 하니까 신나서 오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자마자 남편은 제가 쓴 일기장을 보여줬고 시어머니는 읽으셨죠. 그리고 남편은 말했습니다. 다신 저희한테 찾아오지 말라고 말이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와이프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시면 저 어머니 안 본다고요. 그런데 제가 없을 때 이런 짓 하고 다니셨어요? 당신들 때문에 제 와이프 스트레스 받아서 유산한 거잖아요. 다신 오지 마세요. 아들 하나 없는 셈 치고 사시라고요. 이 말을 하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그리고 안방에 멍하니 앉아있던 저한테 성큼성큼 걸어오셨습니다. 제 앞에 서시더니 대뜸 제 뺨을 내리쳤어요. 저는 눈앞이 흐릿했고 잠시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네 같은 게 우리 집에 굴러들어와서 다 망쳤다. 처음부터 근본도 모르는 애는 받아주는 게 아니었는데. 이 말을 하시며 가슴을 퍽퍽 치시며 한숨을 내쉬었죠. 남편은 그 장면을 보고 화를 더 내며 시어머니를 집에서 끌고 나갔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화를 내시며 결국 쫓겨나셨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왜 제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다 제 탓 같았고 하늘이 너무 미웠습니다. 남편은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크게 와닿지는 않았죠. 남편은 제가 걱정되어 몇 날 며칠을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직장도 서울로 옮기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제가 한창 유산에 대한 우울함에 빠져 있었는데 제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앞으로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도 슬플 겨를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이미 사는 게 아니었고 하루하루가 너무 무의미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저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바로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머릿속에서 유산에 대한 아픔이 지워졌어요. 그만큼 할머니에 대한 죽음은 저에겐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 할머니를 뵈었어요. 제 인생의 전부였던 할머니는 주무시는 와중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제가 결혼을 하고 시댁의 괴롭힘과 유산으로 인해서 할머니에게 연락을 못 드린 게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붙잡고 오열했어요.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 나올 눈물도 없을 것 같았지만 말이죠. 저는 거의 영혼이 반 나간 채로 장례식을 치렀어요. 이미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살도 10kg 이상이 빠졌습니다. 이게 산 건지 죽은 건지 모를 만큼 기운도 없었어요. 누가 툭 치면 그대로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남편의 도움으로 장례식을 겨우 끝냈고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갔더니 현관문 앞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희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고 저와 남편은 사과를 하러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식탁에 앉자마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저희 할머니의 유산을 반반 나누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나요? 저는 도저히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참을 수 없었고 가만히 앉아있는 제가 아무 말도 없으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가 유산을 나눠줄 줄 알았나 봐요. 결국 저는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앞에 있던 물잔을 시누이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시누이는 비명을 지르며 저한테 미쳤냐고 소리를 쳤죠. 저는 도저히 잃을 게 없었고 무서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누이를 째려봤어요. 그 순간 시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돼서 말하는 건데 언니는 우리 오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우리 오빠 이쯤에서 놔줘요. 언니만 아니었으면 우리 오빠 충분히 더 좋은 여자 만났을 거예요. 애엄마가 이런 시키니까 애기가 안 생기지.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시누이의 말에 자기가 더 화를 내서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남편이 저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치는 것까지만 기억이 나고 눈을 뜨니 병실이었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옆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제가 일어난 것을 안 순간 의사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제가 한동안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고생도 많이 해서 쓰러졌다고 해요. 그런데 검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혹시라도 제가 죽을 병에 걸린 걸까 하며 의사 선생님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엄청나게 놀라운 말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임신이에요. 저와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너무 얼떨떨했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임신이라뇨?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고 남편은 병실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아직 안정기가 아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했고 앞으로는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음식도 잘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유산에 할머니까지 안 좋은 일이 한 번에 일어나서 너무 힘들고 지쳤는데 저에게 선물처럼 다시 아이가 찾아왔어요. 저와 남편은 그 자리에서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들 저의 임신을 축하해 주었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나요? 삶의 낙도 없었고 너무 힘들어서 인생을 살아갈 힘도 없었는데 저한테 삶을 계속 살라고 말을 해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날부터 정말 열심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건강한 음식도 많이 먹고 요가도 배우면서 말이죠. 그렇다 보니 건강하게 체중도 늘어나고 산부인과에서도 이대로만 하면 된다고 말했죠. 제가 임신하는 와중에 철저히 지킨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댁과 절대 만나지 않는 것이죠. 제가 먼저 시댁을 쳐내기 전에 남편이 먼저 알아서 저와 시댁이 못 만나게 해요. 그래서 그런지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고 저는 안정기가 되어서도 아기는 건강했습니다. 이번은 꼭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아이를 낳았어요. 제 아들을 품에 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바라던 아이를 안으니 이게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펑펑 울었네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당연히 시댁에서 연락이 엄청 왔습니다. 손주를 보여달라, 누구를 닮았냐 등등 과거에 저에게 저지른 짓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말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 모습조차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최고의 복수가 그들한테 아들을 보여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연락이 오고 집 앞으로 찾아와도 절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출근을 하고 저는 아이를 데리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저희 집 앞에 계시더라고요. 원래는 남편과 같이 있을 때 만나면 남편이 시어머니를 붙잡고 있으면 제가 잽싸게 집으로 들어갔지만 이번엔 남편이 없으니 아이를 안고 도망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다가와서 아들을 만지려고 했어요. 자신의 손주를 이제야 본다며 만지려고 하길래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찰싹하고 때렸어요. 어머,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우리 아들 만지시면 손때 타요. 그러니까 그만 꺼져주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말문이 막히셨는지 멍하니 저를 쳐다보셨고 저는 유모차를 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하루 종일 웃고 있었죠. 그 뒤로 시어머니는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댁과 인연을 끊고 나서 사이가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명절 때 시댁에 가지 않아도 되니 더 좋습니다. 너무 힘드시면 시댁과 인연을 끊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과거에 여러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늘 제 편인 남편과 아들 덕분에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다면 꼭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고 벅찼던 사람인데 지금은 당장 내일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결혼 제발 잘하시길 바라고 꼭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